한파로 화재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 우리 주변 목재문화재 시설도 화재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점검 결과 상당수의 문화재 시설에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형 무인 비행기인 드론이 단순한 촬영 장비에서 벗어나 여러 행정 업무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재난재해나 산불 감시 등에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광양시가 드론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행정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시장과 도시의원은 다음 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 대부분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많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40% 지정된 향이람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문화재가 불에 탔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CCTV와 진화 장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함께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전라남도도 방재시설 일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도내에 분포되어 있는 목조 문화재는 20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동부지의 경우 소화기 외에 기초 소방시설이 없는 곳이 많았고 설치 의무가 없는 CCTV와 감지기 등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 특히 관리 인력이 없는 소위 나홀로 문화재의 경우 소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 위험에 더욱더 노출돼 있습니다.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 물론 이제 소방서에 연락을 하겠지만 초기에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소화기로는 가능하지 해질지가 그것도 문제고. 이에 따라 화재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차원의 설비 확충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에서 소방 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배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자칫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문화재를 관리하는 실무 부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모든 인력들을 상주하는 건 사실상 현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소방 당국과의 어떤 초기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화마로 소멸되지 않도록 문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도내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방역지역 해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이후 AI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사육오리와 닭에 대한 임상관찰 등 가금류 농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이동 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고흥과 나주 등 5개 시군에서 11건의 고병환성 AI가 발생해 81만여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이나 매몰 처리됐습니다.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안건 심사가 어제 시의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여수시가 시의회에 공개 토론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상포지구 문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상포지구 진실규명을 위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장 및 관련 공무원 검찰 고발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상포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가 미리 배포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항의에 따라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소형 무인 비행기 드론의 쓰임새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축제장 점검, 산불 예방 등 행정 업무에도 드론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잠시 뒤 교량위로 날며 다리 균열 상태 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눈 덮인 산림을 정찰하기도 하고 택지 개발 현장에서는 고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아도 비행과 조종이 가능한 드론 보급이 늘면서 활용 분야도 촬영 범위를 넘어 행정 업무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직접 드론 전문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행정 전체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론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산불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 때도 드론을 띄워 현장 확인 뒤 대응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다리 위에서 바다로 떨어진 실종자를 수색하는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재난 쪽이나 안전진단 쪽에는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난자 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형정보 분석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마다 밀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양매화 축제장에도 드론을 활용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드론 기술을 활용을 해서 행정 서비스와 접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있고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체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한 4차 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드론. 단순한 영상 촬영을 넘어 행정 업무로까지 다양하게 쓰임새를 넓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관련 서류 제출과 기탁금 납부 등을 통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진다며 등록 후 선거사무소 설치와 어깨띠, 표지물 착용 등 일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은 3월 2일부터, 군수와 군의원은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뤄집니다.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순천에 내려와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심 차관은 오늘 순천 도심상가와 청춘창고 등을 방문해 도심 재생사업 추진 상황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점검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차관은 이어 노인복지센터와 AI 방역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양 옥룡사지 일대 동백숲이 동백특화림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백계산 옥룡사지 일대 150헥타르에 모두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국내 최대 동백군락지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옥룡사지 동백숲은 경관적,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으며 이번에 동백생태림이 조성되면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동백나무 잎과 종자를 활용한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서 노동자들이 제철소 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광주 전남 건설기계지부는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7천만 원가량의 장비 임대료 등이 길게는 1년 가까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공사를 발주한 제철소 측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원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체불 문제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호반 1차 아파트 주민 216만 200원, 호반 2차 아파트 주민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주식회사 녹동 장수조선소 장동규 100만 원, 순천시 조곡동 17통 주민 65만 8천 원, 고흥군 도양읍 주식회사 한일 한안석 5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대복마을 주민 40만 원, 순천시 덕연동 79통 주민 38만 5천 원, 여수 여문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37만 6,200원, 순천시 조곡동 8통 주민 30만 9천 원, 해룡면 상삼 11리 주민 일동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의용소방대 대원 일동 30만 원, 앞해해운 박희정 30만 원, 여수시 여서동 경남 1단지 아파트 주민 30만 원, 부영 7차 아파트 주민 25만 원, 여수시 주삼동 주민 24만 원, 여수시 여서동 주공아파트 주민 22만 원, 현대산업 3차 아파트 주민 20만 원, 현대건설 아파트 주민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유전마을 주민 20만 원, 도양 할인마트 이항목 20만 원, 고흥군 도양읍 들꽃향기 장경아 20만 원, 명품주유소 음미정 20만 원, 해양 FRP 조선소 이정화 2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월전마을 20만 원, 여수시 만덕동 4통 주민 2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100%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163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등학교 급식의 경우 학부모가 경비를 일부 지급해왔으나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해졌습니다.